플러스라는 함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메인 함수 안쪽에서 자, 플러스를 실행하는데 10이랑 20을 인자로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는 미완성이죠? 왜일까요? 인자는 있는데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인자를 받아줄 매개 변수를 써줘야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인자를 매개 변수에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안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함수 메인 함수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면 10은 A에 들어가고 20은 B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함수 안쪽 실행하면 10 더하기 20 연산이 되고 그 연산 결과가 들어가서 30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인자를 70으로 30 각각 준다면 100 나오겠죠.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그 옵션을 다르게 줌으로써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행했을 때 A에는 10이 들어가 있고 B에는 20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플러스 실행하면 A는 70일 거고 B는 30일 거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int s는 플러스에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 한 줄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이거 뭐 하는 모양이죠? 얘는 함수 실행이에요. 함수를 실행하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쵸? S에 저장하겠다. 여기서 초반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실행하면 100이라고 나와요. 근데 S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출력하는 거랑 대입 넣는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얘가 100을 출력하는 거랑 대입을 하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럼 100은 왜 나왔냐? printf가 있으니까. 함수는 실행될 거고 그 함수 안에는 그 둘의 합을, 인자 두 개의 합을 출력하는 함수가 있어. 다시 출력하는 구문이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실행한 자리 있죠. 여기가 실행한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실행 결과가 출력이라고 해서 그 출력된 게 S에 들어간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실행된 자리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건데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거 너무 많이 차지하네. 함수를 공부할 때 세 가지만 알면 돼요. 함수는 매개 변수, 그리고 또 리턴,
이제부터 함수를 저는 자판기라고 비유할게요. 자판기. 그리고 매개 변수는 동전 투입구, 리턴은 이제 뭐 배출구. 그리고 음료 자판기라고 비유를 했을 때 자판기에는 동전을 넣는 구멍이 있죠. 맞죠? 그리고 거기에 동전을 넣으면 내가 뭐 누른 음료수가 나오겠죠. 매개 변수는 동전을 넣는 구멍이고요. 자, 그러면 동전을 넣을 텐데 동전은 뭐가 될까요? 동전은 인자죠. 너무 좁혔나? 지금 이 함수에서 10과 20, 10과 20이라는 동전을 투입구인 A랑 B에 각각 넣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함수에는 배출구가 없어요. 배출구는 return이라는 개념인데 아직 return의 개념을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죠. 이 return이라는 게 배출구예요. 함수가 실행되고 이제 끝난 자리에 뭐가 남겠냐 이겁니다. 뭘 남길 거냐 이 자리에. return 10은 이 10을 돌려주겠다, 이 10을 실행한 자리에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판기가 있고요. 그리고 동전 투입구, 자판기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동전 투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배출구는 하나만 있는 겁니다. 배출구 여기에 이렇게. 투입구의 이름이 각각 A랑 B고요. A, B. 그리고 동전을 10이랑 20이라는 동전을 각각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출은 뭐가 되고 있냐? 10이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이거는 지워두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썸은 20 더하기 40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러면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실행하면 썸 뭐 나올까요? 썸 출력할 때 60 나오겠죠? 60. 왜 60이 나올까요? 그러면 20이랑 40 연산 먼저 될 거고, 그 연산된 결과가 썸에 들어갈 거고요. 그 썸을 printf에서 출력하는데 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플러스 70, 30도 어떤 연산을 할 거고 이 연산된 결과는 리턴 값이 될 겁니다. 이 자리에 뭘 반환하겠냐 라고 하는 건데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10이 들어있죠. 10이 남아요. 자, 그래서 10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 자리에 10이 이렇게 남는데 S로 들어갑니다. S로. 만약에 나중에 여기 썸 대신에 S라고 하면은 출력했을 때 60이 아니라 10이 나오죠. 이거랑 개념이 같아요. 얘도 연산이 먼저 됐죠. 플러스 그리고 대입연산자 있으니까 그 결과를 썸에다 넣은 거고,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부터 이 전체가 S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통째로 들어갔다, 얘도 통째로 들어갔다 그러면 출력할 때 60이 아니라 20 더하기 40이 나오고, 여기는 10이 아니라 플러스 70, 30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연산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서 여기서 그리고 또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얘는 일단 없는 걸로 처리하고 실행해보면 60 나와요. 자, 그러면 20 더하기 40은 연산을 하는 행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얘네는 행위자. 결과는 어때요? 60이라고 나왔는데 행위자가 그대로 나왔나요? 사라졌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아서 썸에 들어갔고요. 썸을 출력하고 있잖아요. 결과. 물론 이제 이것도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된 거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여기서는 함수를 실행하는 모양이 행위자예요. 실행하면 이 행위자는 사라질 거고 이 행위에 대한 결과 10이죠. 10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10이 S에 들어가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플러스라는 행위를 하면 뭐가 남을 건지는 이 리턴 값, 리턴 밸류가 정해요. 지금 이 설명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매개 변수는 지워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10이 남아요. 10. 왜냐면 리턴 값 10이니까 10으로 변신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된 결과는 리턴 되고 있는데 그 값이 10이다.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남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올 텐데, 자, 리턴을 했습니다. 리턴을 했어요. 근데 함수 이름 앞에, 여기 함수 이름이죠? 이 앞에 뭐라고 돼 있죠? void라고 써져 있습니다. void는 허공이라는 뜻으로 얘는 리턴을 하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리턴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리턴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리턴을 하고 있으니까 리턴 잘못입니다. void가 먼저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함수 이름 앞에는 void가 아니라 return value의 타입을 쓰면 돼요. 얘 타입은 정수니까 여기다가 int를 썼죠. 그래서 이제 함수 이름 앞에다가 나오는 타입을 return 타입이라고 합니다. return 값의 타입을 쓰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라는 함수는 int를 return하고요. return value는 여기서 정해지고, 근데 이제 int 플러스 소괄호 중괄호를 썼는데 return을 안 했다고 하면,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 void를 제외한 나머지 return 타입은 무조건 return을 해야 됩니다. 얘만 return 하면 안 돼요. void는 return을 하면 안 되고, 제외한 나머지 타입은 return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return 타입이 void다 그러면 지금 이 줄에서 누군가가 곤란하죠. 이 줄에서 잘 보세요. 플러스라는 함수가 여기서 실행되면 찾아가요. 근데 리턴 타입이 void면 리턴 안 하겠다 이건데, 그러면 여기 실행한 자리에 남는 게 없겠네요. 그러면 이 s가 곤란해지겠죠? s는 int가 들어와야 하는 변수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void가 아니라 더블이다. 더블이면 잘못됐죠, 이래도. 근데 얘도 void가 아니니까 리턴 해야 되고, 실수형 타입이니까 실수 리턴 해주고. 자, 이러면 문제 뭐가 될까요? 어떤 게 문제 될까요? 이 자리 함수 실행한 자리에 뭐가 남아요? 5.5가 남죠. 그러면 값 손실이 일어나죠. 규칙이 늘어났어요. 리턴 타입이 void라면, 그러면 넣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리턴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모양으로 놔둬야 돼요. 자, 근데 int 리턴 타입이 int라면 리턴 밸류를 이런 식으로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우고, 각각 리턴 타입 int 요게 리턴 밸류입니다. 리턴 값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라는 함수는 int 값을 리턴할 건데, 그 값이 여기 있을 거고 리턴 옆에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실행한 자리 여기엔 뭐가 남을까요? 10이 남겠죠? 10이 남고, 이 10이라는 값은 변수 s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s를 출력할 거고, 맞죠? 최종적으로 리턴 값을 저장하려는 변수 있죠? 이 변수의 타입과도 일치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는, 이게 실행된 자리에는 int만 남아야 되니까. 만약에 리턴 타입이 void라면 뭐라고 하죠? 리턴이 안 됐는데 뭘 넣겠냐고 고집 부리는 겁니다. 고집 부리냐는 겁니다. 근데 이 리턴 타입을 int로 했어요. 근데
리턴 값이 10.5예요. 얘를 반환했다면 잘 되긴 하는데 0.5 값손실이 일어났죠. 이거는 좀 툴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리턴 타입이랑 리턴 값의 타입이 다르면 아예 실행이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자를 하나씩 넘겨볼게요. 인트 A로 하고,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인자도 있어야 되고, 인자는 10으로 했고, 리턴 값은 100으로 하고. 그럼 뭐 나올까요? 실행하면 결과에 뭐 나오죠? 100 나와요. 100. 함수 실행할 때 넘겨주는 값에 상관없이 지금 100을 리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무조건 100이 남는 겁니다. 돌려주겠다고 한 수가 100이니까. 함수 실행 결과가 100인 거랑 함수 실행할 때 10을 넘겨받은 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넘겨받은 값에 들어있는 이 매개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안 써도 되는데,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러면 뭐가 남을까요? 이것도 실행하는 모습 보면 되죠. 함수를 실행할 때 인자가 있으니까 인자는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 A는 10이죠. 100이랑 10 더하면 110이네요. 연산된 결과가 리턴 되면 S는 110이 남고, 그 110이 S로 들어가고 출력하고요. 맞죠? 110이 남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인자를 10이랑 20 두 개를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매개 변수도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래도 이거는 110을 리턴할 겁니다. 그럼 이제 B를 한번 이용해보자면 뭐가 나올까요? 결과에 130이 되겠죠. 매개 변수끼리의 합을 구하고 거기다 또 100을 더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매개 변수끼리 합만 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출력은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이렇게 출력된 건 뭐 때문일까요? 얘 때문이죠. 어차피 출력하는 거는 얘밖에 없으니까, 이 전체 코드 내에. 함수 실행하고 인자 A, B에 각각 들어간 다음에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30 리턴을 하고 S에 넣고 출력하고요. 혹은 이렇게 해도 돼요. 함수 내에서 int c는 a 플러스 b. 자, a 플러스 b를 안쪽에서 먼저 계산하고 연산한 결과를 c에다 넣고 그 c를 리턴 하겠다 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으니까 뭐 이렇게 두고, 그리고 리턴은 두 번 할 수 없어요. 리턴은 하는 순간 함수가 끝나요. 처음에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잖아요. 근데 메인 함수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하다가 함수 실행하는 걸 감지하면
함수 이름이 같은 거 찾아가서 안쪽을 실행하는데 처음에 리턴이 나왔네요. 그럼 이때 함수는 끝납니다. 여기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리턴을 먼저 해버렸으니까.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겠죠. A가 10이라면 자, 이거는 몇을 리턴할까요? 30 리턴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리턴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S에 아무거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아무런 값이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S는 인트 타입이어야 되고, 근데 인트 S에 넣어야 되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인자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데 A의 값이 1이죠. 거짓이네요. 그럼 리턴하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는 비어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걸 S에다가 넣어주고 있고, S는 마침 또 인트 타입이니까 인트 타입에 무언가가 반드시 들어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 값인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리턴하는 경우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지 않죠. A가 10인 경우에만 리턴하겠다고 했으니까 10이 아닌 경우에는 리턴을 안 하죠. 이러면 잘못된 함수입니다. 특정 함수가 보이드가 아닌 이상 뭔가를 리턴해야 하는 함수라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부 리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else return a-b 이런 식으로요. 근데 뭐 이거 else 쓸 필요 없죠? 왜냐면 이제 이 경우가 아니어서 이 안쪽 실행 못하면 그냥 얘를 리턴하면 되니까. 이런 거 잘 파악해야 되고요. 지우고, 그리고 리턴은 하고 나면 끝난다는 거. 다시 인자 10으로 해주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모양 그대로 여기 결과에 어떻게 나올지 그대로 맞춰보세요. 실행하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안 나오죠? 왜냐면 이런 변수는 없으니까. 이런 변수 A랑 B는 매개 변수로 이 메인 함수 내부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시 S로 돌려놓고, 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왜 순서가 A 플러스 B가 먼저 나왔을까요? 자, 보세요. 함수는 다시
코드는 이 메인 함수를 기준으로 실행돼요. 그러면 이 안쪽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하는데 처음에 함수 실행되는 모양이 있죠? 그러면 이 함수 이름 같은 걸 찾아갑니다. 여기로 찾아와요. 4개 변수 각각 10이랑 20 받고요. 그러면 함수 안쪽 실행하겠죠?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데 A랑 B가 10이랑 20이에요. 연산되겠죠. 먼저 연산된 거를 먼저 넣어서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산 결과 30을 이 자리에 리턴하는 겁니다. 자, 리턴까지 다 했으면 리턴 받은 값을 S에 넣고 S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고, 그래서 S는 30이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네, 대신에 이렇게 안 쓰면, 뭐가 뭐다 라고 안 써주면 헷갈릴 수 있죠. 똑같이 나오니까 상황을 잘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리턴에 관련된 문제는 꽤 많고요. 뭐 이런, 제가 비유 들었던 이런 개념 있죠. 이거 잘 떠올리면서 이제 수업 페이지에 있는 문제 푸시면 되는데, 문제 보시면 입력받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드업에서 스캔F 했던 그 입력이 아닙니다. 저 입력은 인자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프로그램에 입력받은 거 함수 실행할 때 인자죠. 인자를 가리켜요. 스캔F 쓸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